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좌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지금 막 이제 뉴스를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또 뭐 샤워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응가도 이렇게 또 하고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에 막 연락이 오는 거야. 지금 막 엠버 알러트라고 해가지고 막 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삥삥삥 거리면서 핸드폰에서 막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길래 딱 보니까. 지진이 났대요. 네, 지진이 났다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또 한 다음에 바로 한 1, 2초 있다가 막 흔들려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거 뭐야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지금 막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데 여기 USGS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뭐 미국 뭐 지질 연구소인가 뭔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샌디에고 근처에 있는 이 줄리안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 줄리안에서 지진 5.1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샌디에고 이제 근처에 있는 여기 뭐 LA에서 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떨어진 줄리안이라고 하는 조그만 이제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또 이제 애플파이가 또 굉장히 유명하기로 그런 곳인데 여기에서 지진이 5.1이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좀 멀기는 멀거든요. 먼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뭐 엄청나게 흔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또 오늘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 그래서 이거 뭐야? 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엄청나게 뭐 심하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뉴스 또 이제 많이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관세 전체 먼저 이렇게 또 보자고요. 왜냐하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난리가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뭐 당연히 미국의 주식이 뭐 가장 이렇게 또 많이 움직이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을 이렇게 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이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오늘은 이 테크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기술주들이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상승을 이렇게 또 하면서 월스트리트 주식들을 이렇게 또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뭐 얘기는 안 했지만 발표는 하지는 않았지만 은근슬쩍 이렇게 또 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일렉트로닉스에 대해 가지고 뭐 핸드폰들에 대해 가지고 뭐 컴퓨터들 반도체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제외를 이렇게 또 시키겠다라고 이 토요일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에는 특별 관세가 이제 붙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우선은 이 제휴가 이렇게 또 됐기 때문에 애플에서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전 세계 뛰어가지고 뭐 아이폰을 뭐 몇백만 대를 뭐 실어 왔다나 막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우선적으로는 제휴가 이렇게 또 됐기 때문에 지금 이 기술주들을 이렇게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승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처음에 주식시장에 이렇게 또 오픈을 하자마자는 뭐 다우지수 뭐 1% 오르고 S&P 500 1.3% 오르고 나스닥 1.6% 오르는 등 급등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5.4% 정도 이제 급등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 휴럴퍼커도 이제 4%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베스트바이도 5% 정도 이렇게 또 급등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이렇게 도 있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체 145%가 만약에 붙었었다고 하면은 애플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오지도 못했다.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관세로 인해 가지고 핸드폰이 전혀 안 팔렸을 것이다. 판매 불가 상태가 됐었을 것이다. 라고 한다고요. 그렇지만 지금 우선은 이제 제휴가 이렇게 또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제 한시름 이제 놓았다라고 하면서 애플은 오늘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일요일에 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특별 관세가 붙게 될 것이다. 제외가 되기는 됐지만 특별 관세가 이제 붙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불확실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엄청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다가
또 이렇게 또 꼬꾸라지더라고요. 꼬꾸라져가지고 아까 전에는 뭐 마이너스도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본다고 하면은 다우존스는 뭐 0.3% 정도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S&P 500은 0.4% 정도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나스닥도 한 0.2% 정도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이 처음에 이랬다가 그 다음에는 이랬다가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 가지고 이제 관세를 145% 매겼다가 그 다음에는 은근슬쩍 무슨 서류를 이렇게 보니까 일렉트로닉스에 대해 가지고 뭐 반도체에 대해서 뭐 핸드폰에 대해 가지고 컴퓨터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관세를 제외를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러면서 뭐 상승을 했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나와가지고 상무장관이 이 컴퓨터들에 대해서 뭐 핸드폰들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들에 대해서 관세를 제외를 시키기는 시켰지만, 그렇게 제외를 시킨 이유는 특별 관세를 붙이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원하는 것은 미국에다가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 뭐 반도체, 뭐 의약 제품들 요런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 라는 그런 의지가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특별 관세가 붙을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다. 우선 이제 장 초반에는 좀 이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또 꼬꾸라졌다가 왔다리 갔다리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조금 이제 변동폭이 굉장히 작은 소폭 상승세로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또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 그 해방의 날이라고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리베레이션 이제 데이 이후로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서 이제 가장 잘 나가는 주식들, 이 기술주들 7개 이제 주들이 계속해가지고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성적을 계속 이렇게 또 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확실성이 계속 이렇게 또 높다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등락이 장난이 아니다. 역대급 변동성을 계속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 주식시장 장난이 아니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에 그 공포지수라고 하는 그 빅스 지수 있지 않습니까? 그 빅스 지수는 저번 주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50 이상 이렇게 또 나오는 등 30 이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의 뭐 경제 파탄급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경기 침체급이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는데 50 이상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변동성이 너무나 심했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2차 대전 이후로 세 번째로 큰 이제 상승 기록이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은 아직도 저번 주에 이렇게 또 이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 이후에 계속 좀 낮은 상태로 이렇게 또 이어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과연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었느냐라고 이렇게 또 되묻는다고 하면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이게 시작일 수도 있고 이러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른다. 지금 시작을 이렇게 또 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이 너무나 높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투자를 이렇게 또 하시고 잘 이렇게 또 판단을 이렇게 또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CNBC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에이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이라고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 케빈 헤셋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국제경제위원회 뭐 위원장이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어제 팍스뉴스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시행을 이렇게 또 한 뒤로부터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협상을 하려고 계속 이렇게 또 전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요번에 한 10개국에서 10개국 이상에서 미국이랑 매우 좋은 이 무역 제안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미국이 이 무역 이제 협상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제안을 계속 이렇게 또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100% 경기 침체 받지 않을 것이다.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다. 100%라고 이 트럼프 에이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지. 트럼프 거의 참모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참모는 당연히 트럼프한테 입 발린 소리만 이렇게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당연히 트럼프 측에서는 절대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렇게도 물어봤다고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 주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모든 나라들의 이제 그 상호 관세를 이렇게 또 때렸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식 사세요, 지금이 가장 쌉니다 라고 했다가 이제 몇 시간 뒤에 모든 나라들, 중국 빼고 이제 모든 나라들에 대한 이제 상호 관세를 90일 연기를 하겠다, 유예를 이렇게 또 하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부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았느냐 라고 이렇게 또 물어봤다고 하는데, 절대 아무도 몰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한 거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 에이드라며, 트럼프 대통령 참모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종이죠. 종한테 그 물어봤자 뭐 당연한 소리를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백악관 내에서는 내부자 거래가 단 한 명도 없었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니까 뭐 6천억 달러를 뭐 벌었다네 말았다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 안에서 참모들한테 너 몇백 빌리언 벌었다며, 너 몇백억 달러 벌었다며, 뭐 계속 그딴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부자 거래 아니야? 내부자 거래를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케빈 헤셋은 이렇게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몇몇 기업들이 실제로 미국에다가 공장을 이렇게 또 지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이제 생산을 진짜로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과는 지금 많은 그 괴리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수많은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1년 안에 반드시 경기 침체에 이렇게 또 빠질 것이다 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종인 케빈 헤셋은 분명히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100% 장담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지 안 그럴지 계속 이제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뉴스들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경기 침체가 반드시 올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당연히 물가는 오르게 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소비자 심리 지수도 굉장히 지금 처참하게 지금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반복이 될 것으로 많이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거의 확실시해요. 미국은 침체에 빠지지 않을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절대 아니요 라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싸바싸바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에서는 이 AI 칩을, AI 슈퍼컴퓨터를 텍사스에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생산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자그마치 500 빌리언 달러, 500 빌리언 달러,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5천억 달러 규모의 그 AI 슈퍼컴퓨터 생산을 미국 내 이 텍사스에서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엔비디아에서 이 AI 칩을 미국 내에서 이렇게 또 생산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젠슨 황 CEO가 나와가지고 미국 생산 확대는 수요에 이렇게 또 대응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미국 내에서 공급망을 이렇게 또 강화를 이렇게 또 하면서 회복력 이렇게 또 올리는 것에도 이렇게 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엔비디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신식 GPU 칩, 그 AI 칩 있지 않습니까? 블랙웰이라고 하는 그 AI 칩은 벌써 TSMC의 이 아리조나 그 피닉스 공장 있지 않습니까? 피닉스 공장에서 벌써 생산을 이렇게 또 시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리조나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뭐 반도체 기업들이랑 뭐 실리콘웨어, 뭐 암콜이라고 하는 뭐 반도체 기업들이랑 협업을 이렇게 또 하면서 테스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텍사스에서도 이제 휴스턴에
팍스콘, 휴스턴의 그 팍스콘 공장을 지금 이렇게 또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라스의 윈스턴이라고 하는 반도체 뭐 만드는 그런 기업이 있나 봐요. 거기랑 이렇게 또 협력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슈퍼컴퓨터를 이렇게 또 생산을 할 것으로 지금 공장을 이렇게 또 만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양산은 앞으로 12개월에서 한 15개월 뒤에 이렇게 또 양산을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공장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최첨단 그런 기술들이 이렇게 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로봇으로 굉장히 많은 로봇을 이렇게 또 써가지고 자동화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또 할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공장 운영을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적화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 뒷 배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중국에다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심하게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90일 뒤에 모든 나라들한테 또 이제 상호 관세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대만에도 뭐 32%가 이렇게 또 상호 관세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졌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런 뭐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또 생산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효과이다 라고 하면서 뭐 자화자찬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엔비디아는 이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인 언급은 회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원래 미국에서 이제 생산을 하려고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 계속 이제 공장을 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때 칩 액트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반도체 공장들을 이렇게 또 미국에다가 짓는다고 하면은 돈을 어마무시하게 지원을 이렇게 또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리조나에 TSMC의 공장이 이렇게 또 세워져가지고 지금 현재 이 아리조나에서 이 엔비디아 칩들이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공장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벌써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짓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처럼 지금 트럼프 효과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도 이제 잘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다 자기 탓이야. 다 자기 탓이고, 그에 반해가지고 잘못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전부 다 바이든 대통령 탓 이렇게 또 해버리다 보니까 요거는 진짜 아니지 않나, 트럼프 대통령 이 조동아리 아니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엔비디아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 이 반도체 생산을 이렇게 또 하는 거, AI 칩을 이렇게 또 만드는 것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또 확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리쇼링 하라고 뭐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지금 관세를 이렇게 또 때리면서 만약에 미국에서 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도와주지는 않겠지만 관세 먹을 거야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좀 더 이제 강하게 압박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미국 내에서 앞으로 이 반도체 같은 것들은 더 많이 이렇게 또 생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은 예전부터 해왔던 것입니다. 미국이 예전부터 이렇게 하려고 해왔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이 이 언엠플리먼트 있지 않습니까? 실업자들의 수가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연준에서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본 결과 아마도 실업률 상승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가장 높을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1년 내 실업률 상승 가능성이 44%나 이제 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뭐 설베이에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연준에서 지금 설문조사를 했다고요. 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니까 뭐 44% 정도는 아마 실업률이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4.6%대까지 이 실업률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또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연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똑같이 이 주식시장에 대한 그 상승 기대감도 역시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으면서 실업률이 상승을 하면은 당연히 주식시장도 이제 별로 안 좋다라는 그런 소리지 않습니까? 돈이 이제 잘 안 돌아간다는 그런 소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상승 기대감도 33%로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되면서 2022년도 이후로 지금 최저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다. 그에 반해 가지고 금값 있지 않습니까? 금값의 이제 상승 전망은 5.2%로 이렇게 또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4월 이후 2022년도 4월 이후로 지금 최고를 이렇게 또 달리고 있다. 앞으로 금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가지고 이 자금들이 안전자산으로 이제 옮겨질 것 같다라고 연준에서 이렇게 또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년 이내에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한 3.6%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5년 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2.9%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지금 소비자 심리를 이렇게 또 자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연준도 단디 지금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어쩌면은 진짜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이렇게 또 빠질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은 연준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심각한 상태로 이렇게 또 빠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들어가겠다라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연준에서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지금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60% 이상의 CEO들이 분명히 이 미국은 경기 침체 6개월 안에 이렇게 또 빠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 관세 정책의 태풍 속에서 분명히 미국은 6개월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조사 대상은 미국에 있는 주요 기업들 CEO들 300여 명 이상을 이렇게 또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본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CEO들을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62% 정도가 미국은 6개월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벌써부터 주식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월달에 비해 가지고 20% 이상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한 그런 기업들도 이렇게 또 많고 4월달에도 계속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경기는 계속 이렇게 또 나빠지게 될 것이면서 그러면서 분명히 경기 침체는 아마도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경기 침체 실제로 이렇게 또 빠진다고 하면은 2020년도에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그 초기에 어마무시하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도 떨어질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의 비용이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 기업들의 비용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 비용을 소비자들한테 어느 정도 전가를 이렇게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돌아가지가 않아.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진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CEO들한테 이 수익 증가가 예상을 하고 있는 그 예상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단 37%만 우리가 올해 들어가지고 수익이 증가를 할 것 같다. 라고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 1월달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기 전에는 76% 정도가 우리는 이제 수익이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절반 이상이 올해는 우리가 수익이 나기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CEO들의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해를 끼칠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CEO들의 한 75% 정도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우리 비즈니스에 이 해를 이렇게 또 끼칠 것 같다라고 응답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CEO들의 한 66%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가지고 지지를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몇몇 CEO들, 굉장히 유명한 CEO들, 뭐 JP 몰건의 제이미 다이먼, 그런 뭐 CEO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 S&P 500의 수익 추정치가 하락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큰 투자 기업인 블랙락 이제 CEO 레리 핑크는 이미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CEO들은 지금 이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빠르게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계속해가지고 이어진다고 하면은 기업의 수익성, 비용, 시장 예측에는 큰 영향을 이렇게 또 주면서 이제 나쁜 영향을 이렇게 또 주면서 이 경기 침체에 이렇게 또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미국에 있는 CEO들, 미국에서 이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는 거의 확실시 미국이 경기 침체에 이제 빠진다라는 것을 예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에 빠진다라는 예고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오펙 있지 않습니까? 오펙에서는 이 오일 디맨드 있지 않습니까? 이 오일의 수요 그 추정치를 지금 낮추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트레이드 이 월 때문에 분명히 이 전 세계적인 오일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또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오펙에서는 이 오일 수요를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15만 배럴 이렇게 낮추면서 130만 배럴로 이렇게 또 추정치를 이렇게 또 낮췄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올해 초반에는 전 세계적인 이제 경제가 좀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또 흘러가게 되면서 이 오일 수요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이제 계속 상승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오일 수요는 아마도 이제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도 이제 오펙 플러스 일부 이제 회원국들은 5월부터 원유 생산을 이렇게 또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공급은 지금 더 늘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렇게 또 발표를 한 뒤로 4월 2일 뒤로 지금 이 국제 유가가 13% 정도 폭락을 이렇게 또 한 상황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이 아마도 이제 경기 침체에 이렇게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는 하락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이제 계속해가지고 내년까지 계속 이제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계속 이제 유가 이제 수요도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유가 가격도 이렇게 또 내려간다라는 그런 소리는, 내년까지 내려간다라는 그런 소리는 내년까지 이 전 세계 경제가 별로 안 좋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경제가 계속 좋아야지만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고, 그리고 유가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 오일 같은 거 더 많이 이렇게 또 필요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전 세계가 이제 경기 침체 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수요가 이렇게 또 줄어들고 유가는 계속 이제 내려간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지금 모든 지표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으로 이렇게 또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블랙락 CEO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경기 침체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경고를 이렇게 또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단디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화이자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제약 회사들에서 가장 많은 이 공을 쏟고 있는 것이 바로 살 빼는 약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오젬픽이나 위고비 같은 이런 거 막 주사기로 이렇게 또 맞아가지고 살 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또 최근 들어서 이제 화두도 되고 진짜로 돈도 이렇게 또 많이 벌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화이자에서는 주사 맞는 게 조금 이제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먹는 그 살 빼는 약을 이렇게 또 임상시험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임상시험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참가자 한 명이 약을 이렇게 또 먹었는데 갑자기 간 효소 수치가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먹음으로 해가지고 간에 이렇게 또 손상을 이렇게 또 입는다고 하면은 이게 계속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먹는 약 비만 치료제 개발을 이렇게 또 중단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환자는 뭐 증상이 없었다고 하네요. 증상은 없었지만 피 검사를 해보니까 간의 수치가 이렇게 또 높아져가지고 복용을 이렇게 또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중단을 하니까 빠르게 간이 회복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이자에서는 이 약을 이렇게 또 복용을 하면서 그 용량을 좀 이제 많이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너무 이렇게 또 상승을 시키다 보니까 간에 이렇게 또 손상이 이런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우선은 개발을 이렇게 또 중단을 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화이자를 본다고 하면은 그 GLP 그 위고비 같은 주사기로 맞아가지고 살 빼는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살 빼는 약 시장에서 화이자는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위고비나 젯바운드나 뭐 마운자로나 이런 이 살 빼는 약들은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반면에 이 화이자에서는 제대로 된 살 빼는 약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 화이자에서는 이런 주사기로 이렇게 또 맞는 것보다는 이렇게 또 먹어서 이제 살 빼는 약이 진짜로 이렇게 또 잘 나온다고 하면은 그게 솔직히 말해서 더 편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또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간 손상 위험 때문에 우선은 중단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화이자는 아직도 이제 희망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뭐 먹는 약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살 빼는 약 지금 계속해가지고 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임상시험 같은 것들도 뭐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뿐만이겠습니까?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만율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 빼는 약이 진짜 잘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돈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그 티켓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과연 뭐 벌써 나오기는 나왔지만 좀 더 이제 편하게 이제 입으로 그냥 알약으로 이렇게 또 먹을 수 있는 살 빼는 약이 진짜 누가 먼저 이렇게 또 만드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그 가격이 얼마만큼 잘 형성이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또 이 제약 시장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또 판도를 흔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NPR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제프 베조스가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블루 오리진 있지 않습니까? 이 블루 오리진에서 여성들 6명을 태운 이 우주선이 어젠가 오늘인가 우주여행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굉장히 유명한 유명 인사들 6명이 이 우주선에 이렇게 또 타가지고 우주 비행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963년도 이후로 첫 번째 여성만 탑승을 한 우주 비행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번 이 우주 비행은 10분 21초 동안 이렇게 또 지속을 했다라고 하면서 잘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우주 비행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무중력 상태 좀 이제 경험을 하고, 그리고 우주 좀 이제 보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작곡자도 있었나봐요. 이번 경험을 이렇게 또 바탕으로 해가지고
곡을 만들겠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은 우주에서의 뭐 고요함이 지구와 우리의 이제 관계에 대해 가지고 깊은 깨달음을 이렇게 또 줬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고 하고,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주 이렇게 또 잘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 비행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비싸거든요. 몇십만 달러 하는 걸로 이렇게 또 알고 있는데, 그 돈을 내고, 진짜, 이거 뭐 전 재산을 털어도 이제 못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보통 사람은 이제 못 가죠. 못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한 그런 도전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진짜 대단한 게 아닌가. 저는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거 안 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막 잡아다가 지금 막 해외로 막 추방을 이렇게 또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합법적으로 이제 미국에 있을 그 신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이렇게 또 붙잡혀가지고 엘살바도르로 이렇게 또 추방이 된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우선 데려오라라고 이 법원에서 이렇게 또 판결을 내렸거든요. 판결을 내렸는데, 그런데 지금 이 엘살바도르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뭐 보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실수로 이런 것이 이렇게 또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미국에서는 이 엘살바도르의 협조 같은 거는 필요 없다. 우리들이 알아서 뭐 데려오겠다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트럼프 대통령 막무가내 그냥 뭐 다른 나라들이랑 뭐 협상 같은 거나 뭐 협조 같은 거 이렇게 또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미국의 최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엘살바도르랑 뭐 협력을 할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미국에 이렇게 또 살면서 시민권자랑 이렇게 또 결혼을 해가지고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갱단원들이랑 뭐 MS-13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지금 엘살바도르로 이제 추방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0년 전에 엘살바도르의 그 갱단들의 폭력을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도피를 한 그런 이제 사람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시민권자랑 이렇게 또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가 잘못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방이 된 상태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법원에서는 빨리 데려와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또 이제 엘살바도르에서는 그거 뭐 우리가 굳이 이렇게 또 해야 하느냐라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외교적인 협력까지는 할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태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진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불법 체류자들 이렇게 또 곤란해서 추방을 하는 거 맞기는 맞지만, 그런데 좀 잘 좀 보고 합법적인 사람은 추방을 안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백인들만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뭐 국적들은 마음대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펜실베니아 주지사 있지 않습니까? 그 주지사 집에 누군가 불을 이렇게 또 질렀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펜실베니아 이제 주지사 관저에 불을 이렇게 또 지른 사람, 알선을 이렇게 또 지른 사람이 드디어 이렇게 또 체포가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름은 코디 발머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38살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체포가 돼가지고 살인미수 및 그리고 방화 혐의로 이렇게 또 기소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어제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제 새벽에 이렇게 또 일어났는데, 불을 이렇게 또 지펴가지고 이 주거지에 이제 침입을 이렇게 또 해서 불을 이렇게 또 지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이 이렇게 또 났는데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빨리 이 초인종을 이렇게 또 누르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또 대피를 잘 시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정말 다행히도 모든 이 주지사 가족들은 안전하게 이렇게 또 대피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새벽 2시에 대피를 이렇게 또 시켰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FBI도 이렇게 또 나서가지고 왜 이런 불을 이렇게 또 지폈는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수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직까지는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이것은 증오 범죄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각도로 지금 수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와중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 정치적인 갈림이 이렇게 또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폭력적인 것은 절대 하면 안 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제 폭력으로 말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또 이겨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좀 안 되는 것도 있긴 있죠. 그러면서 여기 또 엑시오스의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엘살바도르 대통령 부켈레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만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부켈레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스스로 이제 자신이 가장 이제 쿨한 독재자이다라고 자화자찬을 이렇게 또 하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살바도르 이제 부켈레 대통령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잘 이렇게 또 협상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불법 체류자이면서 이제 범죄자인 사람들을 이제 자신의 그 엘살바도르 굉장히 커다란 그 감옥소가 있지 않습니까? 자국의 이제 교도소에 이렇게 또 수용하기로 이렇게 또 이 동의를 이렇게 또 하면서 무슨 뭐 받는 게 있겠죠. 협상을 이렇게 또 잘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좋은 연을 이렇게 또 이어가고 있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 SNS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지금 이 굉장히 많은 미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이 부켈레 이 엘살바도르 이제 대통령 이 감옥에 이렇게 또 잘 수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부켈레 대통령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칭찬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무부에서는 이 엘살바도르의 이제 여행 경보를 2등급에서 1단계로 낮춰줬다. 주의가 필요 없다. 엘살바도르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엘살바도르 굉장히 안전하게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낮춰졌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부켈레 이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젊은 층들에서 굉장히 많은 이 호응을 이렇게 또 받았다. 그리고 이제 부패를 이렇게 또 척결을 하자라는 그런 이미지로 인기를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얻으면서 이 대통령이 이렇게 또 당선이 됐는데 집권 이후에 의회를 이렇게 또 장악을 하고 그리고 사법부를 이렇게 또 개편을 하는 등 권력을 너무나 이렇게 또 강화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뭐 거의 독재자식으로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비판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는 것과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또 벌써 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엘살바도르 대통령 이렇게 또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제 조만간 이 부켈레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만난다라고 이제 회담을 이렇게 또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삭감을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삭감을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는데 메디케이드까지 지금 삭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롱텀 케어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장기적으로 뭐 요양을 이렇게 또 하는 거나 그리고 뭐 가족이 이렇게 또 돌봄을 이렇게 또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패밀리 케어 기버, 집안에서 이 어르신들을 이렇게 또 케어를 하는 거, 요양원에 가지 않고 그런 것들에 지금 많은 영향을 이렇게 또 끼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메디케이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저소득층들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장기 요양, 그러니까 많은 이 노인분들이 이 메디케이드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장기 요양이나 장애인 요양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60% 이상을 지원을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중에는 가족 돌봄, 이 패밀리 그 케어기버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자신의 부모님을 이렇게 또 요양을 이렇게 또 하면서 정부로부터 이제 보조금을 이렇게 또 받는 거,
그것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메디케이드에서. 그런데 지금 이 공화당 주도로 네, 이 스pen딩 빌을 이렇게 또 통과를 시키면서 메디케이드 예산이 지금 삭감을 하자라는 제안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롱텀 케어나 뭐 패밀리 뭐 케어기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메디케이드 그 예산 삭감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 굉장히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또 지금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정 내 돌봄, 패밀리 케어 기버가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집안에서 이제 노인분들, 이제 자신의 뭐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케어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분들이 이 요양원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은 비용이 더 들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요. 비용을 깎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이제 지불을 해야 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에서 이 예산을 계속 이렇게 또 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들의 이 메디케이드 삭감 같은 것들은 많은 문제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는 이제 버니 샌더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버니 샌더스는 그 민주당의 노장이면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민주당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집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많이 여는데,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이 버니 샌더스가 LA에서 이 집회를 이렇게 또 열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모였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버니 샌더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집회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런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비난을 많이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특히 미국의 이 미국인들은 엄청나게 위험한 순간에 이렇게 또 처해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이 미국은 올리가르히의 그 사회에 이렇게 또 살고 있다. 억만장자들이 노동계급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더 우선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노동자들, 이 중상층들, 저소득층들이 굉장히 큰 위험에 이렇게 또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할 때이다 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Fight Oligarchy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집회를 계속 이렇게 또 열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 LA에서 36,000여 명이 참석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버니 샌더스가 집회를 이렇게 또 열었을 때는 몇 천몇 명이 이렇게 또 모였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이렇게 또 많아지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버니 샌더스 집회에 계속 이렇게 또 참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버니 샌더스는 이제 앞으로는 자신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80세 이제 넘으셨기 때문에 자신은 대통령에 이제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번에 바로 전 대선 때 카멜라 해리스랑 경선을 이렇게 또 했는데 경선에서 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선에서 진다고 하면은 자신은 이제 앞으로 이 대통령에 이렇게 또 출마를 하지 않겠다. 나이도 이렇게 또 많이 있으시니까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에 이제 출마를 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에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이제 더 키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미국 이제 사회에서 기업의 이익과 그리고 로비스트들 있지 않습니까? 로비스트들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이렇게 또 커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하면서, 그러면서 부의 불평등이 이 노동자들을 계속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를 하는 그런 목소리를 더 이제 높여야 한다. 라고 이제 버니 샌더스는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버니 샌더스는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은 모습들을 이렇게 또 비추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금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코첼라, 그 뮤직 페스티벌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첼라에도 이렇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민주당의 그 목소리를 이렇게 또 높여야 한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월스트리트 조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미 지역에다가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미사일 공격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민간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34명이 이렇게 또 사망하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부상자가 이렇게 또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큰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치명적인 미사일 공격이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한 뒤로부터 더욱더 이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면서 더 많은 사망자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를 이렇게 또 밀어주게 되면서 러시아는 더 기세등등해져 가지고 전쟁을 더 이렇게 또 키우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나 이 유럽 지도자들은 지금 이 푸틴 대통령을 봐라, 이렇게까지 미사일 공격을 민간인 지역까지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휴전의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하고 있고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 너 탓이다 라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또 이 러시아 편을 들어주는 듯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자신의 그 나라보다 더 큰 나라 20배나 큰 나라랑 싸우려고 왜 하느냐, 어차피 질 전쟁을 왜 이렇게 또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거는 젤렌스키 탓이 크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전쟁을 건 게 러시아이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남의 땅을 차지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은근슬쩍 러시아 편을 계속 들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기세등등해져가지고 이 전쟁을 더 이렇게 또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가지고 전 세계가 아주 그냥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관세 전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슈를 이렇게 또 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을 이렇게 또 이끌어 나갈지 뉴스를 잘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